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오늘은 삼성그룹의 미래지도이란 제목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님의 후계 구도,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미래 색깔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시면 삼성그룹이 최근 2년 동안의 변화 보시면 아주 견천동지할 상황입니다. 예, 이건희 회장님 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 지도, 삼성그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제가 2년 동안에 이 부분이 이렇게 견천동지할 상황이 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14년도 5월 10일 날 여러분들은 뉴스 속보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 순천향병원 긴급 후송, 이러한 제목의 속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5월 11일 날 이제 계열사하고 삼성병원,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님의 건강 상황은 거기서 말하는 뭐 주치의나 소수 몇 분의 언론에서 흘리는 얘기 외에는 솔직하게 전 이건희 회장님이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2014년도 5월 11일부터 지금 거의 2015년, 2016년 지금 2월 거의 23일이니까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거의 2년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그 변화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사망해서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리는 상황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삼성그룹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현행 상소법과 개정 상소법에 이제 추진되는 그 상황, 이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상소법상으로 50% 지분은 누구한테 가죠? 부인이신 홍라희 여사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니 뭐 홍라희 여사가 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님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법적인 지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5월 10일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다 외워오질 못해갖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적어놓은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두서없이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2014년도 9월 1일 날에는 삼성중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11월에는 삼성토탈, 삼성종화학, 삼성테크인을 하나그룹에 매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이런 건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삼성그룹, 삼성자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괄 하나그룹으로 일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인이 이제는 하나테크인으로 됐죠. 그 다음에 정밀화학 부분, 삼성정밀화학하고 삼성 SDI 케미칼 부분, 사업 부분이 롯데그룹에 매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11월 14일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 SDS가 그때 비상장이었거든요. 이게 상장 일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2014년도 11월 14일 날 유가증권에 상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죠? 담보, 즉 비상장이었을 때 담보 가치랑, 그 다음에 이거의 대주주가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25%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에너지죠. 이것이 상장이 돼갖고 20조 이상의 회사가 시가총액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조 이상에서 4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대충 거기에 담보 가치가 얼마 됩니까? 시가총액이 5조니까 그래도 이것 때문에 3, 4조의 담보 가치는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죠. 그리고 또 2014년도 11월 19일 날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 합병을 하려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연골고리가 돼서 1조 2천억의 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유상증자 2016년도 2월 20일 되면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나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지금 삼성 SDS 이제는 요 삼성 SDS의 요 지분이 중에 2.05%를 매각해서 시가총액은 한 3,800억대인데 세금 빼면 3천억. 그 3천억 조달해갖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권되면 인수하겠다라는 그 보도까지 했는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권자 없이 완판 증자에 성공해서 이 3천억의 또 향방도 앞으로 미래의 지도 그릴 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2014년도 12월 달에는 삼성전자 광소재 산업을 삼성코닝에 매각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MSC 이 사업부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월 달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거래합니다. 여기서 제일모직은 삼성 에버랜드를 상호 변경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엇하고 싸우고 뭐 주총 들어가고 또 TV에 또 뭐 합병 찬성 릴레이도 나오고 이런 것들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은 통합 삼성물산으로 과거의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이 합병된 거를 현재의 삼성물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상으로는 앞으로는 통합 삼성물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8월 달에는 삼성종합화학의 2차 전지 사업을 삼성 SDI한테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삼성 종합화학 부분은 누구한테 가죠? 롯데그룹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S1의 CQI를 삼성 SDS로 이관하고 삼성 SDS 삼성 멀티 캠퍼스를 또 크레드로 이관합니다. 아주 그냥 교통정리하느라고 이걸 최근에는 저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때는 삼성 비서실이었지만 지금은 지금 미래 전략실이 이걸 주축으로 해서 미래 지도를 그리지 않고 있나. 그 다음에 2015년도 10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11조 자사주 발표를 하고 지금 4조 2천억은 끝났고 지금 3조 자사주가 또 진행되고 이거 끝나면 또 3조 정도에서 11조를 자사주 매입하겠죠. 이 자사주 왜 매입할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나 2015년도 12월 달에는 삼성 스마트카 개발을 위해서 전장사업부를 신설합니다. 전장사업부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을 착공합니다. 2015년 12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1조 2천억에 아까 유상증자 실권 발생 시 최대 3천억 투입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SDS를 팔죠. 2%. 그런데 이제 이 3천억은 실권할 필요 없죠. 다 완판됐으니까.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 여러분들 삼성그룹 하면 태평로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태평로 가시면 저기 약간 갈색 건물과 하얀색 건물 갈색 건물은 삼성생명으로 유명한 건물이고 옆에 하얀 건물은 삼성물산으로서 이건희 회장 시대 때 그 두 건물이 삼성그룹의 상징적인 건물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서초 시대, 강남 시대 저 강남 사거리에 아주 높다란 건물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서면서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 44층 C동 44층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였다면 요번에 태평로에 있는 저 삼성생명 빌딩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부영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금융섹터를 삼성, 을지로에 본사에 있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다 강남 서초로 모여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삼성전자는 다 수원 연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그룹의 미래지도 어떤 변수가 나올 때 우리가 복잡게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건 이벤트가 터지면 팔로우 더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삼성그룹의 분석은 팔로우 더 머니와 또 한 축은 팔로우 더 맨, 인적 자원,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어디로 헤쳐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것들은 매각할 건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시스템은 이제 통합 삼성물산 밑에 한 축은 삼성전자,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4.02% 갖고 있습니다. 요 프로하고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그래서 통합 삼성물산이 이재용 씨가 지배하면서 이 두 가지 축을 딱 들고 앞으로 미래 지도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 그 외에 삼성그룹들. 요새 제일기획도 지분 매각한다고 그러고 오늘 신문에는 장외 거래되고 있는 삼성 메디슨도 매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님 스타일은 그 건설, 중장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조, 이렇게 사람 많고 복잡하고 장대한 건설이나 그 플랜트나 이런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지 그쪽 관련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계속 실권에서 실권 없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을 키우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금년 그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는 다 또다시 실패했던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합병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혹시 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팔로우 더 맨이라는 개념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 사옥이 상일동에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사옥은 판교에 있고요. 근데 이거 잘 보십시오.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 삼성물산도 아파트를 졌죠. 삼성물산 브랜드 아시죠? 레미 아닌가? 그 정확하게 제가 푸르지온가 레미가 헷갈리는데 삼성물산 건설 부분을 뛰어다가 판교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무역상사 부분은 삼성 SDS가 있었던 잠실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판교 쪽으로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 약간 동색깔이 있는 걸 한때 모아요. 여기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도 앞으로 재미있는 형태가 나올 건데 저는 합병을 시킬 거다. 합병시켜갖고 심지어는 업황 상황 보고 또 매각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성 SDS 이재용 부회장이 11.25%의 개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2.05%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증자를 받으려고 매각했죠. 그럼 이제 9%대밖에 없겠죠. 이 삼성 SDS 옛날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S가 소규모 합병을 할 거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 소요나 여러 가지 법률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드디어 원샷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샷법. 이 원샷법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원샷법으로 그동안 합병 신주 비율이 10%였는데 20% 이하로 조정하고요. 반대 주식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모든 계열사 소규모 합병 시 단 삼성전자 주주의 10%가 반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또 삼성전자와 삼성 SDS를 상장하려고 그러면 요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요 부분이 앞으로 또 삼성 SDS의 그 주가 동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예측이 될 겁니다. 삼성 SDS가 28만 원, 30만 원에 놀다가 삼성 엔지니어링 증자해서 3,000원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성 SDS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급락해갖고 지금 3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단기간에 10만 원이나 붕괴된 상태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삼성 SDS가
삼성전자로 흡수합병되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원샷법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제가 단언컨대 금년 안에 삼성카드 없어집니다. 삼성카드 갖고 계신 분들 제가 4만 원대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했냐? 원샷법에서 간이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합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 합병하려면 주주의 90%, 총 발행 주식 9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샷법으로 낮춰졌어요. 3분의 2로요. 그럼 3분의 2는 얼마죠? 66.666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날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을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 여기 또 도표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34% 정도 삼성카드를 갖고 있었고, 또 37%를 삼성생명이 갖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삼성카드 지분을 삼성생명이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0%가 넘어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70%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죠? 핀테크. 그 다음에 삼성이 그 스마트 헬스케어. 요새 복지부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의사 면허 없이 헬스 기구를 판매, 또 치료할 수 있다. 또 최근에 본 복지부에는 이 스마트 헬스 기구를 승인받는데 1년에서 5개월인가요? 6개월인가 단축시켰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법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통과 못한 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승조 시사터치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죠. 서비스 활성화법, 관광 관련된 또 법, 그 경제 활성화 3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이 원격 진료 하려면 여러분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인증해야죠. 모바일로 여기서 인증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한번 가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뇨나 심장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 전문의하고 이 핸드폰으로 쌍방 통화를 해요. 원격 진료하려면 여기에 또 의사 선생님 나오고 나 나오고 거기에서 통화를 해갖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심지어는 어떤 형태까지도 이제 그 개발이 되냐면 내가 칩으로 혈당이나 또 이 심장 박동수를 이 핸드폰으로 재요. 재갖고 그 수치를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서 진단을 내려요. 진단 내려갖고 그 진단서가 어디로 가요? 이 핸드폰 플랫폼 시스템으로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요. 약국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서 여기 인증 딱 보여주고 그 약을 받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세상. 이렇게 되려면 결제가 돼야 되고 내야라는 거 인증해야 되고 이러한 것도 이러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또 충전이라든지 이 플랫폼이 잘 돌아야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 벌써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순환이 되거나.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의 미래지도 하나만 미래에 어떻게 집중하고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이런 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내 조그만 자산가치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자가 언제 떨어질 건가? 그래서 이재용 회장 이렇게 됐을 때 벌써 저는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20%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3.3% 갖고 있습니다. 3.3%. 다 합치면요. 이게 12조나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상속세 내보세요. 끔찍하거든요. 한 5조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를 넘기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인을.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는 이건희 회장님 법적으로 사망 못 하신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 어떤 기자들입니까? 벌써 2016년 5월 12일 되면 또 뉴스에
또 여러분들 삼성그룹에 대해서 파헤친다. 르포성, 또 이건희 회장님의 건강 상태는, 그동안 2년 동안의 변화, 삼성그룹의 미래 지도는 난리 칠 겁니다. 특히 지금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싹 지금 안 터뜨려요. 제가 보기에는 4월 10일 총선 결과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문을 도배할 거는 삼성그룹에 관련된 이건희 회장님 건강,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삼성그룹이 뭘 팔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르포성 기사가 도배를 할 거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4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항상 1,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얼마 나올까요? 요번에 환율이 지금 1200원대, 1230원대 이 환율 덕분에 환율 이 효과를 봐서 매출 부분에 좀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에서 7조 사이 정도 나오길 바랍니다. 만약에 환율 효과로 작년 3, 4분기 때 7조 3천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6조 때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율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실적이 쇼크 수준 나오면 어떨까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4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의 수위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의 미래 지도, 이것 하나의 제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시장을 볼 때 큰 삼성 SDS, 삼성카드는 저는 삼성생명으로 간이 합병돼서 이제는 핀테크 관련해 삼성생명이 또 금융지주로의 지주가 될 것 같은데 이거가 어떤 방식으로 지주가 될 건지는 또 자사주 소각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 자사주 11조 사서 소각시켜 보세요. 그럼 누구 지분이 올라가죠? 통합삼성물산의 지분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2%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법으로 지금 삼성생명이 비제조사가, 금융회사가 삼성전자인 제조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주에서 못 만들어요. 5%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2%를 어디 누가 갖고 가든지 하는 건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방법 뭐예요? 요 2%를 여러분들 보시면 2%를 삼성물산에 넘기는 방식을 한번 잡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계속 소각해요. 그럼 삼성물산, 통합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02%가 자사주 쪽하면 어떻게 해요? 지분이 올라가죠.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자사주 11조는 주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주주 우대정책 주주 우대정책이죠. 외국인들은 좋으니까. 그 외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통합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높이기와 이 통합삼성물산은 누가 지배합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어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가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자마자 삼성 SDS, 여러분들 그 삼성 SDS 전환사채 CB 그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과 거기 관련된 분들 중에 계열사 사장님들은 구속까지 당하고 여러 가지 그거 처음 들어갔을 때 총 들어간 돈이 뭐 60억 정도 들어갔다는 돈, 그게 지금 얼마 됐어요? 몇십조 됐잖아요. 재테크 완전히 짱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 SDS가 아킬레스 건 같아요. 그래서 아킬레스 이거를 띄어내려고 저는 삼성 SDS, 그래서 저하고 방송을 들었거나 이런 분들 작년부터 28만 30만 원에 삼성 SDS 매도해라. 같이 떨어진다. 아니면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지도 들어갈 때 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부자 띄어내면 삼성 SDS 삼성전자하고 합병시키거나 어떤 방식이든 뭔가 다른 전환점이 나올 거다. 왜? 삼성 SDS의 중심인 게 크레드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다른 데로 자꾸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생명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 7%대 요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서 또 팔로우 더 맨. 여러분들 팔로우 더 맨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다 수원 영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는 저는 삼성전자 광주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안 하죠. 선거 전인데 난리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의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축이지만 삼성전자는 시스템으로 돌리는 그러한 중심이 한 축이고 이제 앞으로의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되면서의 중심은 금융을 이용한 뭐 바이오라든지 뭔가 새로운 신수종 사업에서 뭔가 추진하는 그런 섹터가 글로벌화되는 그러한 현상. 요게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대 장치산업은 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자 붙은 의료 원격진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거와 연관된 뭔가 하나의 의료 원격진료나 헬스바이오나 스마트 헬스케어 이 부분이 또 한 축을 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진행형에 저는 70%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의 교통정리가 사옥 정리를 통해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삼성 엔지니어링 상일동 사옥이 6월 말까지 거기 대표 되시는 분 박중흠 대표님인가요? 그분이 발표도 했어요. 6월 말까지 사옥 팔겠다. 이게 다 판교로 모이면서 판교 시대와 수원 영통 시대. 그리고 그러면 강남 센터 서초 사옥은 뭐냐? 금융 섹터로 되는 거예요. 금융. 거기에 삼성생명, 삼성증권 다 금융 섹터. 태평로에 있던 부분이 싹 강남. 그러니까 옛날 삼성전자가 그 중심 핵심 인력이 근무했던 44동 그 C동 44층인가 거기가 삼성 금융 섹터로 싹 들어갑니다. 또 미래 전략실 남고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강남 시대는 금융 시스템으로. 그래서 금융 쪽에 그 하나의 그 지주회사가 됐던 중심을 딱 잡고 거기서 자금 조달이나 뭔가 핀테크나 뭐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 그 핸드폰하고 연결시키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제조는 전 삼성전자마저도 글로벌화 시키는 그러한 분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계열사 중에 또 아직도 교통정리가 금년 하반기 되면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시켜서 남겨놓으실지 아니면 또 그것도 합쳐갖고 매각시킬지 구조조정으로 뭔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장사업부에는 삼성전기, 삼성 SDI 축을 해서 전장사업부가 또 전기차, 스마트카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하나의 중심이 돼서 신수종 사업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축을 해갖고 이 부분은 또 아직까지는 나스닥 상장하다 그것도 추진하려다가 좀 무산된 것 같고요. 어떻게 또 상장을 시키면서 전개시킬 건가? 이 부분이 또 미래 삼성 이재용 시대를 여는 하나의 그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시점이요. 그때는 부회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이라고 직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삼성그룹의 미래 지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난 차이를 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삼성그룹에서 주가 사는 건 삼성증권 아직 안 사겠습니다. 그런데 3년 미래를 보면 지금보다 한 20% 빠져도 빠질 때마다 사모으는 시각.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못 가더라도 한 3년 보면은 오케이. 또 삼성카드는
저는 흡수합병, 간이합병으로 삼성생명으로 흡수합병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삼성생명이 앞으로 금융지주로 축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삼성생명은 사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는 그냥 계열사로서 큰 시세보다는 오히려 박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박스로 그 롱숏 전략에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 4분기, 2, 4분기 삼성전자 그 핸드폰 지금 화웨이가 득세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6조 5천억에 7조 안 되면 저는 삼성전자가 100만 원도 숨지어는 깰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5만 원과 130만 원이 2016년에 상단이고 100만 원이 하단. 어떤 때 최고의 악재, 글로벌 악재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오면 잠시 90만 원대도 보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월 달이 삼성그룹의 노이즈가 가장 심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 지분 이게 또 핫 이슈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지금 통합삼성물산 거기에 핵심이 전개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부진 씨의 호텔신라가 싹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텔신라 주가도 제가 10만 원대 이상에서 100% 매도하면서 쉬세요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은 부동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요코 많이 오고 건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호텔신라와 삼성물산이 됐던 삼성중공업이 됐던 NG라이 됐던 이 건설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보이지 않게 연결되고 또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신라, 중국 요코 이 삼각구도가 보이지 않게 다 연결해서 용산개발. 그런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용산이 중심이 아니에요. 강남은 금융이고요. 다 수원, 판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외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호텔신라 주가를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사행전에 계셨을 때 활동하실 때에는 이부진 씨 갖고 있는 뭔가 이부진 씨를 가치를 올리고 호텔신라 올리고 막 이런 에너지였다면 지금 그게 싹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신라 주가도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현대산업 지금 용산 들어가는 것도 현대가하고 합작해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삼성의 또 이건희 회장님 자제분 중에 세 분이시잖아요.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요거의 또 구도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삼성 야구단도 파는 거 아니야?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죠? 대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의 여러 가지 변화가 삼성그룹 자체로 5월 달부터 하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삼성그룹의 주가에 상당히 고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삼성그룹에 대해서 왜 특집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지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라고 해드린 이유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크게 하시는 분 중에 삼성그룹 주가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롱숏으로 갖고 갈 거와 버릴 거를 잘 선택해야 여러분들의 자산의 미래 가치가 안전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오늘 같이 한 자를 취해서 오늘 삼성그룹의 미래지도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구도 그러면서 5월 달을 특히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계신 개인 지분 이게 또 원시화법 통과된 이후에 변화의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